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을 책임지는 방문각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박혜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5월달이죠? 5월달 1회이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올인원 친구들과 함께 진도를 맞춰가면서 제가 체계적으로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3, 4월 올인 원반이 아직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요. 자, 사실은 5월 1일 그러니까 5월 1회부터 아마도 1, 2, 3, 4회부터가 아마도 우리 5월달 기준으로 5월 올인원반이 개강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일은 바로 4월달 커리큘럼 이전의 것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든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5월달에 저는 5월달 진도에 맞춰서 올인원 진도에 마치고 싶으신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5월 아마도 4회, 5회부터 본격적인 5월 개강으로 자 진도를 제가 맞춰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여러분이 참고를 하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처음으로 5월달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요 표준 발음을 배우기 전입니다. 그러니 이거 틀려도 괜찮으시고요. 우리는 5월 4회부터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리을 비읍이 있죠? 기존에 있는 친구들은 이거 지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겹자음 중은 보통 겹자음은 앞자음 선택, 리을이 선택이 되고요. 리을, 니은 있으면 압도적으로 리을이 이기기 때문에 자 니은이 리을로 교체됩니다. 그래서 넘네오가 아니라 널레요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문법이 아니라 요거 원래 표기된 대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문법은 바로 된소리가 되는 아이기 때문에 문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문법이 안 되는 이유가 양순음아 뒤에 양순음이 있어서 니은을 자기와 같은 양순음으로 만드는 것은요 표준 발음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니은이랑 리을이 같이 있으면 리을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리을을 자기와 같은 리을로 만들어서요 홀예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정답은 4번인데 보통 겹자음은 앞자음 선택, 리을, 니은이 있으면 리을이 니은을 잡아먹죠?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교체되더라. 자,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4번 뚫레가 옳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입니다.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지금 3, 4월 올인원반 친구들이 있죠? 3, 4월 만점 출조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아직 안 배운 거야. 우리가 어문 규정은 5, 6월에 배운다고 했었잖아요. 틀려도 괜찮았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미리 우리가 예습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관형격 조사의 같은 경우는 표기된 대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편하게 발음하려고 하면 우리의 꿈 에로도 발음이 되니까 요거 맞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나중에 표준 발음법에서 배우게 될 건데 자 원래 요게 니은이랑 리을이 있으면 리을이 이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2+1 구성의 경우에 2+1의 한자어 구성의 경우에는 자 니은 니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이기는 거죠. 자 근데 요거까지는 너무 잘했는데요. 봐봐. 서로 보는 예절이기 때문에 2+1 구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 예례는 무조건 예로만 발음을 해야 되는 게 문제거든. 근데 지금 이게 네로 발음이 됐기 때문에 틀려요. 예로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니은 니은 하면 뭐하냐고 예로 발음을 했어야 됐거든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우리 관형사형어미 리을은 뒤를 된소리로 발음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찾을 또리로 들어간 게 맞아요. 우리 아까 예례는 예로만 발음이 된다라고 했는데 예로만 발음을 잘 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들어갈게요.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다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때 자, 막갑하는 뒤자음 선택 리을 미음, 리을 기역, 리을 피읍 얘는 뒤자음이 선택이 되는 거고 기역 안 올림, 디귿 안 올림, 안 올림 안 올림은 된소리 대기. 그래서 결국에는 읽다 요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시다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여러분 예, 얘는 예로만 발음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개매 폐해 개매 폐해는 예로 표기된 대로 발음되는 게 원칙이지만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입니다. 자, 그러니 계시다 맞아요. 그리고 계시다 요렇게 발음하는 것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똥강아지 한번 가볼 건데요. 똥 플러스 강아지, 명사 플러스 명사에 앞 명사의 끄듬이 울림 소리가 되는 경우 뒤 된 소리로 발음나는 것을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똥강아지라고 발음되는 거 표준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게 4번인데 자, 이거 우리 올인원반 친구들은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자, 여기 자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자음을 초성으로 가지고 있는 의는 무조건 발음을 이로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귀뜸이 아니라 귀띔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 4번 갈 건데요. 자,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옷 이렇게 했을 때 자, 발음이 닫히는 발음이라는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이게 표기고 이게 표준 발음 기호죠. 이게 발음인데 두 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자,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우리 한자 리을 뒤에 당사자는 된소리 되기, 디귿, 시옷, 지읒은 댕소리 되기 때문에 요거 발전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고요. 입 요것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설거지는 자, 표준 발음도 설거지가 되기 때문에 일치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어요. 자, 우리 이제 5번 들어갈 건데요. 밑줄친 기억을 고려할 때 자, 밑줄친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발음 받침 히읗 같은 경우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조사가 붙는 경우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히읗이 탈락이 되더라. 여러분 여기서 조사는 아니고요. 어미와 전미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달아서 한번 가볼 건데요. 히읗을 기준으로 할 때 리을도 울림 소리 나라마음 그 다음 모음 이게 이제 울림 소리가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거 울림이고 요것도 울림인데 히읗 발음은 이 발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성대를 긁어야 되는 소리인데요. 양옆에 이렇게 울림 성대를 울리는 소리가 있게 되면은 히읗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이 되어서 달아서 들어가는 건 맞아요. 탈락된 후에 연음이죠. 그래서 달아서는 맞고요. 끓이고도 마찬가지로 자, 리을이고 이저 울림이니까 탈락이 된 채로 그대로 연음되는 거 맞고요. 자, 요거 오도 울림 소리, 아도 울림 소리,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거니까 모음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요것도 히읗이 탈락이 되어서 노아가 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기회를 놓치지 요것도 히읗이 탈락이 되고 그대로 연음이 되면 여기에 안은이 돼줘야지 안는이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요것은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6번 들어가는데요. 다음 문장의 밑줄진 부분을 표준 발음법에 맞게 하는 거. 자, 여러분 요거 리을 비읍은 보통의 겹자음이기 때문에 앞자음 선택이 되고 리을 니은이 있으면 리을이 이긴다. 그래서 결국에 요 니은이 똑같은 리을로 바뀌게 돼서 바로 짤레요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7번 들어갈 건데요. 자, 요게 이제 관동별곡이라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정철의 가사 작품이 나왔는데 정말 어렵고 사실 이제 관동별곡을 여러분들이 저랑 올인원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사실 이거 되게 어렵긴 하고 또 가사가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관동별곡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파트만 제가 뽑아가지고 문제를 내봤는데요. 가볼게요. 다음 내용을 토대로 작품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의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으로 일단 이거 먼저 읽어야지. 왜? 다음 내용을 토대로 읽으라고 했으니까 다음 내용을 읽고 들어갑니다.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했다.
정철의 작품에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해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나타난 점이 특별하다. 또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1번씩 해줬어야지. 사실적으로 묘사. 자, 요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또한이니까 2번 매겨줘야 되겠죠? 그는 자연을 바라보는 바로 자, 사회적 정책물을 떠올리며 그리고 자연에 투산된 인간적 인간상에 대해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사실적 묘사와 사회적 책무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상이 관동별곡에 드러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차피 관동별곡 먼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선택지 봐봐. 요 발문을 봐봐요.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거는 부정발문이거든. 그럼 4개 중에 3개는 적절한 거잖아. 그럼 고맙게 여러분 선택지로 가주셔야죠. 안 그래도 못 알아듣겠는데 적절한 선택지가 3개나 있다니까 우리는 힌트를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중앙성을 보며 천지가 유장하다는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한 것이다. 일단 다음 내용 부분에 작가가 지향하는 인간적 인간상에 대한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정말 그런지 한번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성이라는 부분이 바로 앞부분에 나와요. 계심대를 고쳐올라. 여러분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계심대를 고쳐올라 중앙성 말지? 성을 바라보며 12,000 봉우리를 역력히 세어하니 봉마다 맺혀있고 봉우리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이 맑거든 여러분 좋디는 바로 깨끗하다 깨끗하지 말거든 좋거든 맑지나 말거든 저 기운을 훑어내어 인거를 만들고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어떤 거를 칭찬을 할 때 기집애 예쁘기만 하면 예쁘기만 하지 착하기까지 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지금 우리가 계심대나 성에 올라가서 12,000 봉우리를 넉넉히 샌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지금 화자가 산에 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산이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 것이지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 것이지 라고 하면서 되게 자연을 예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기운을 훑어내서 뭘 만들고 싶대요? 인재들을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정하다는 말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읽어주셔야 됩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 여러분 누가 천지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조물주가 되겠죠. 그래 조물주니까 이렇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쓴 거야. 여기 지금 생략이 된 거죠. 조물주가 이 아름다운 천지를 만드실 때 자, 3기다 진짜 중요하다 그랬어. 만들다는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되었겠냐마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조물주가 자연을 만들 때 자연이 되어마는 즉 자연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구나. 자, 뜻이 있기도 있는 것 같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 조물주가 자연에 맞게 그냥 자연의 이치대로 자연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와서 한번 쳐다보니까 이거는 진짜 무슨 큰 뜻이 있는 것 같다.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발휘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이상적인 인간상이랑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요게 틀렸네요. 적절하지 않은데 중양성을 보며 천지가 유정하다는 것은 천지가 어떤 뜻에 의해서 뜻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연의 이치가 잘 구현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적인 인간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뭐 유교적인 인간상이야 뭐야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그런데 나머지를 보면 나머지가 또 너무 기가 막히게 맞거든. 자, 가볼게요. 2번. 자, 계심대에서 저 기운을 훑어내어 인거를 만들겠다라는 표현은 아까 있었죠. 작가 자신의 사회적 책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렇지 여러분. 인재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책무가 들어가 있는 거
맞죠? 그래서 2번은 옳은 선택지. 자, 세 번째입니다. 활용소. 여러분, 활용소에 굽이치는 물을, 그럼 이제 활용소 나와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노룡에 비유하고 늙은 용에 비유하고 이를 동시에 작가의 상징으로 사용하여 선정의 포부를 드러낸다. 여러분, 사실 관동별곡이라는 것이 관동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강원도 관찰서로 부임하는 요 정철이 가는 와중에 쓴 그런 기행 가사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선정의 포부를 드러내고는 있거든요. 자, 그럼 진짜 그 부분이 선정의 포부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볼게. 그 앞에 너러바위 활용소가 되어 있구나, 연못이 되어 있구나,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연못이 좀 사이즈가 커가지고 막 이제 폭포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샥샥 물이 회오리 치잖아요. 그게 마치 천년의 노룡처럼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주야, 낮주자의 밤야, 밤낮으로 흘러내요. 창해, 창해. 여러분 쫄지 마세요. 읽을 수 있는 것만 읽어. 바다지, 바다에 이어가니. 자, 풍운을 언제 얻어? 그거 알지? 산에서 막 연못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강으로 내려가고 그게 나중에 바다로 가잖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로 이어지니. 풍운을 언제 얻어? 3위로 쫄지 마. 이거 뭐야? 비를 떨어뜨리느냐? 음예의 이온 풀을, 여러분 여기서의 음예는 음지,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음지의 이온 풀을 이 비가 다 살려서 내겠다, 요런 의미거든요. 선정의 포부 맞네. 왜?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여기서 풀, 제가 이 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풀은 아무리 밟고 뽑고 침을 뱉어도 다시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풀은 민중을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즉 임금의 선정이 도달하지 않는 이 음지에 있는 풀들을 살려내겠대. 이 천년 노룡이 자 어떻게 굽이굽이 서려서 주야의 강물로 흘러가서 바다가 되어서 이 노룡이 어떻게 돼서 비로 떨어지게 되어서 음지에 있는 풀들을 살려내겠다, 이런 의미니까요. 바로 우리 백성들에게, 민중들에게 선정을 베풀겠다는 포부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정을 베푸는 노룡은 관찰서로 부임하는 화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작가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겠지. 선정의 포부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들어갈 건데요. 불정대에서 본 폭포를 실이나 배와 같은 구체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끊고, 우리 아까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봉우리 중에서도 진짜 사이즈가 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의 대를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불정대가 어디 있어요? 여기 나왔네요.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올라하니 천심절벽을 만공에 세워두고 은하수의 한 구비를, 예쁘다 그지?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베어내어 실같이 풀어있어. 즉 은하수, 자 실 같다, 배같이 걸어있다 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 뭡니까? 바로 사실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인 사물을 활용해서 잘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1번이 어려웠다면 속어법으로 옳은 것을 지우다 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8번 들어갈게요. 작품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슬쩍 선택지를 봤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봤더니 서술 방식이지. 그러면 서술 방식은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요게 이제 기준이 되거든요. 자, 1번.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주관적으로 묘사한다. 여러분, 서술자가 일단 나로 나오거든요. 근데 나라고 딱 나왔는데 뭐라고 돼 있으니까. 자, 여러분, 요렇게 나와요.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묘사, 자신의 심리 묘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나는 과거일로 인해 비에 대해 대결의식을 품고 있다라는 거 어디에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자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비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과거일로 인해 비에 대해 대결의식을 품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놈한테 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번은 옳은 선택지.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여 사건 전개를 지연시킨다. 물론 여러분 공간 배경을 묘사를 자세하게 하면 사건 전개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사건이 빨리빨리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사건 막 배경을 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주된 사건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는 부분은 나오지만 막 자세히 하고 있진 않거든. 어느 부분에 깔짝 나와? 여기 부분에 깔짝 나와요. 흰눈이 쌓인 설록의 바람소리가 시리다. 요것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요게 사건 전개를 지연시킬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4번은 우리가 바로 지울 수 있거든요. 간결한 문체를 사용해 이런 거는 문장이 되게 짧은 걸 고르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간결하면 속도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녀가 간다. 내 곁에서 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짧아질수록 속도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간결한 물체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나는 눈을 떴다. 10m의 거리. 전방에는 비가 서 있다. 굉장히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옳은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요. 9번입니다. 다음 상황과 관련이 있는 한자 성어는 자, 여러분 여기 제시문을 보시게 되면은 늦게 수리를 하니까 더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리를 해라. 자, 오류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고쳐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정답은 개과 불린, 즉 과오. 이게 허물 과자거든. 허물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고요. 조이불망, 자강불식, 밟은 망식은 여러분 출조포 어휘 한자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여러분 출조포 어휘 한자의 한자 성어는 무조건 공부해줘야 돼. 340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직 직전에 회독을 적어도 한 4회독 정도는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요. 우리 이제 10번입니다. 밑줄 친 한자의 심이 문맥상 적절한 거. 초결을 교정하다라고 할 때 이 1번이 적절하고요. 나머지는 틀립니다. 전자문서에 승인을 받는 거니까 여기는 말을 제자, 승인할 제자가 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안지를 서로 여러분 차이점에 이 차자가 오면 안 되고 교차할 차자가 나와줘야 돼. 엇갈릴 차자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재고 바랍니다. 다시 생각 바랍니다. 이기 때문에요. 요 재고의 고자 높을 고자거든. 경쟁력을 높이다 할 때는 바로 경쟁력을 제고하다라는 쓸 수 있지만 요건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니까 다시 제자에 사고 고자를 써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 요것들 전부 다 제가 설명을 드린 아이니까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한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